안녕하세요. 50세 아주마입니다. 9년 전에 일하던 남편의 현장에서 사고사를 당해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둘 다 늦게 결혼해서 우리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해서 아들 키우면서 넉넉한 재산 만들어 올 때까지 같이 고생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 열심히 벌은 돈 쓰며 즐기고 여행도 다니며 살아야 되는데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더군다나 보험금까지 남기고 떠나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절 고생만 같이 하다가 먼저 보낸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죠. 저는 어려서 시장에서 식품 장사를 했고 남편은 건축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진짜 시집을 왔을 당시 친정도 가난했지만 시댁 역시 재산 하나 없었던지라 딱히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하고 앞만 보며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살아오며 항상 사람을 소중히 하고 인맥을 소중히 여겨오던 남편 덕에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쫓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했어요. 저희는 식품 장사와 일용직을 하며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건설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요. 입찰을 보는 것도 모르고 컴퓨터도 생소했지만 다 주변에서 하나하나 도와준 덕분에 배워나갈 수가 있었죠. 식품 장사를 하던 제가 컴퓨터를 배워서 입찰도 넣어보고 입찰된 공사 준공 서류를 작업하는 일들도 하고 남편은 현장을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큰 돈은 제 삶의 반, 그 사람과 고생하며 일궈온 것인데 막상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현실감이 없고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침마다 늘 습관처럼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도 남의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하나하나 챙겨주고는 있지만 이제는 머리통 컸다고 귀찮아 하더라고요. 쓸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큰 것 같아서 내심 기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임신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랐지만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 침착하게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신경 쓰지 말라며 이미 수술시켰다며 그것 때문에 쓸 돈이 없어져서 용돈만 조금 달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놀랬지만 요즘 애들 다 그런가 싶고 제가 모르는 건가 싶은 마음에 크게 혼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못 쓴다는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일러두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안 되었어요. 또 임신을 시켰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를 잠도 못 자고 꼬박 세워서 고민을 한 끝에 결심을 하고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너 그 여자 자꾸 그렇게 임신시킬 것 같으면 그냥 이참에 결혼하고 집은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너희 둘이 그냥 살아 라고 말을 했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네가 계획도 없이 임신을 시켜버리면 어떡하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냥 잔말 말고 그 아이 좀 불러봐 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른 여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 여자한테 두 번 시킨 줄 알았더니 다른 여자라고 하니 이거 참 할 말을 잃었죠.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수술을 하기로 했다며 저를 안심시킵니다. 어렸을 때 일하느라 정을 잘 못 주고 할머니 곁에만 길러서 나약하지만 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현실을 마주하니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려서 사랑을 많이 못 줘서 혹시 애정결핍 증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면서 지금의 이 사고들 역시 내 잘못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번 낙태를 할 때마다 자기 돈이 없다며 저에게 몇십만 원씩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대로 계속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임신시키면 그냥 네가 책임지라며 다음에는 절대로 돈 못 준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제발 몸 좀 소중히 다루라고 당부의 말도 건넸죠. 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해맑게 웃더군요. 그러더니 이제는 다른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친구랑 싸워서 병원비를 물어줘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폰이 부서져서 바꿔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 돈, 돈. 그래도 내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 내내 사고를 쳤는데 그래도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도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4년제 대학에서요. 잦은 결석 때문이죠. 어려서 못해준 게 많은 탓에 아버지도 바빴고 엄마도 없는 탓에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이를 더 삐뚤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날 학교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도 만났어요. 참 살갑고 밝은 친구였는데 우리 아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러더니 하고 생각 못하고 인사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생활 내내 그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다른 여자 임신을 2번이나 시키고 군대도 다녀왔는데 참 보살 같은 여자친구를 사귀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임신시켰다는 여자친구인가 싶다가도 1학년 때 1번, 2학년 때 1번인데 아무리 봐도 시기가 안 맞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여자라고 했으니 정황상 바람을 피게 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졸업한 아들에게 말해 졸업 기념으로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테니까 여자친구 같이 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었죠. 식사하면서 물어보니 제법 오래 만나기도 했어서 결혼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들 빼고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그러자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아들이 있는 앞에서 특별한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들 빼고 몰래 보자고 차 한잔 하자고 불러냈죠.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너무도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아이에게 놀란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고 운을 떼었죠. 그간 있었던 임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애초에 그 누구도 임신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싸움이 난 적도 없었으며 모든 사실을 부정했어요. 누구보다 옆에서 지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봐왔다며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은 결혼할 수 없을 거라며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만난 거 말하지 말고 아들에게 몰래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여자친구의 말이 맞는 듯 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해주며 떠보려고 전화했더니 너 그거 우리 엄마한테 들었냐? 라며 엄마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게임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다 실토하더군요. 2번의 수술 비용으로 가져간 병원비, 폰 비용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 돈 받아서 게임에 현질을 했답니다. 아들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못 가르친 것 같고 여자친구도 당황해하며 너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사기를 치고 태연하게 게임에다가 돈을 쓸 수 있어? 하며 같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여친도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서 폭로를 하더군요. 사실 틈만 나면 외동아들인 자신은 엄마만 돌아가시면 집안의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자신은 노후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된다고 자주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농담으로 알고 넘겼는데 지금의 이 태도들을 보니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놈의 돈이 뭔지 이제 아들 졸업도 시켰고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원룸 월세 보증으로 쓸 1,000만 원만 남겨두고 한국에 있는 집들 전부 다 정리하고 해외로 나왔습니다. 이미 해외 거주 중이었던 고모님께 신세를 지기로 한 거죠.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지만 딱히 아들에게 연락은 안 합니다. 평생 부모 재산 믿고 게임이나 하며 살던 아들이라 그런지 사회의 쓴맛을 제대로 보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믿고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몰래 소식을 전달받고 있어요. 그간 넉넉하게만 살다 보니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저는 앞으로 5년 실종되다시피 연락을 다 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5년간의 완벽한 손절, 아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조력을 끊고 다른 의미의 부모 노릇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먼저 간 남편이 보고 싶은 날이네요.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당초 계획처럼 5년간 해외로 나가서 살려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변수였어요. 마음을 다잡고 해외로 떠났지만 심해지는 코로나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오고 나서 아들을 찾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자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죠. 이런저런 사정이라는 것을요. 참 믿음직한 친구예요. 아들보다 더 든든한 여자친구라니. 우습죠? 너무 일찍 돌아와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없었던 1년도 안 되는 시간만으로도 꽤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철이 들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가족 굶기지는 않겠다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청혼도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흐뭇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아이 같아 보이던 아들이 금세 저리 컸나 청혼도 할 줄 알고 조그만 녀석이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랬어요. 지금은 딱히 결혼식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이렇게 아들 옆에 붙어 있으면서 나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며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서 같이 살아주겠다 하면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요즘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요? 참 보기 드문 착실한 아이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아들이 뭐가 좋다고 이래 잘 챙기냐며 남의 딸이 더 아까워 보이는 것 보면 아들 녀석이 못 됐기는 한가 봅니다. 아무튼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아들을 조금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막상 찾아가려니까 말없이 사라진 저에게 화가 나진 않았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애초에 여자친구가 이래저래 잘 둘러대놔서 지금은 걱정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냥 말없이 사라지면 실종신고를 해버릴 테니까요. 아들이 놀랄까봐 무슨 이유라도 말해뒀나 봅니다. 아무튼 좀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기가 힘드네요. 남편도 못 보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봐야지 싶더라고요. 요새는 남편이 보고 싶어집니다. 참 같이 살 때는 맨날 옆에 있어서 제발 좀 떨어지고 싶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끝없이 보고 싶은 게 저도 어지간히 청개구리인가 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연을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후기라기보다는 근황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내일처럼 신경 써주시고 해주신 조언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네요. 또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아들을 둘이나 둔 엄마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이에요.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아들들도 모두 중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큰돈에 욕심내지 않고 해보자는 생각으로 집 근처에 아담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지만 그동안 공부해왔던 아이스티나 직접 담근 차들과 생과일 주스를 팔고 있어요. 낮 시간에는 저희 카페로 애기 엄마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동네 사랑방처럼 이야기꽃을 피우다 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다 들으면서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고 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런 대화들 사이에서 금방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그중 한 젊은 엄마 입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있잖아요. 우리 윗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요. 저희 시어머니 나이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이사 왔다고 떡을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며느리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아주머니가 자주 오진 않고 한 번씩 과일 같은 걸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이사 온 지 며칠도 안 돼서 위층 때문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우 남사스러워서 내가 다 부끄러워서 내가 딴 데서 말도 못하고 여기서 말하네요.
그러자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모여 한잔하던 애기 엄마들과 머리를 맞대가며 마치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다 모여서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새벽 4시쯤? 5시쯤 됐을까요?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데 안방 창문이 얼마나 흔들거리고 진동을 하는지 잠에서 깼어요. 저나 남편이나 깨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처음에 지진이 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창문 베란다 쪽을 살펴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바로 위층 집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엄청 놀랐는데 남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위층 집 안방 침대가 위층 집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에 나는 소리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거사를 치르기에 이렇게 아랫집에 어마어마한 진동을 일으키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벼락치는 소리가 났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황당했어요. 저와 남편이 그 소리에 깨고 나서는 아침까지 소리가 끊이지 않지 뭐예요. 위층에는 할머니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아들이랑 사시는데 그 진동이 아랫집으로까지 갔으면 저희 부부를 의심했을 거 아니냐고요.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새댁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말해야 하지 않아요? 내 입으로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냥 남편이 더 두고 보다가 계속 이러면 나한테 직접 가서 말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죠. 세상에나 분명히 그 아줌마와 아들이 혼자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3일 연속으로 그렇게 다른 집에 피해를 주면서 일을 치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3일을 잠을 못 자게 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두 번째 날에는 거실로 나와서 잠이 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진동이 느껴지면서 창문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이 그 새벽에 당장 올라가서 말을 해줘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극구 말렸어요. 한참 신이 나서 그러고 있는데 좋아하겠냐고요. 이웃 사촌인데 서로 인상 쓰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참 뭐라고 했어요. 다음 날 또 그러면 정말 말을 하자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다음 날도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잠을 자려고 아예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잤는데도 소리가 어찌나 큰지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어서 남편이 퇴근 후에 위층집 남자를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랫집 할머니가 그 오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새댁 남편하고 금술이 좋은 거 알겠으니까 살살 좀 해. 몇십 년을 더 산 어른으로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옛말이 하나 틀린 말이 없네. 그렇게 남편 기를 다 빨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적당히 좀 해. 그러시길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주머니가 잘못 들으셔서 그럴 수 있는데 위층 집 새로 이사 온 아저씨가 그런 거라고 사정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랬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아랫집 할머니가 잠도 잘 들지 않고 해서 늦은 밤에 잠이 들곤 했었는데 새벽에 창문 치는 소리 때문에 3일 동안 잠을 설쳤다면서 어디 금술 좋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고 할머니가 기침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오해를 풀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퇴근 후에 2층 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올라가기 전에는 심각하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딱 그 말만 해주고 왔대요.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새벽에 침대와 창문 부딪히는 큰 소리 때문에 저희 집과 저희 집 아랫집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나이도 남편보다 많아 보이길래 적당히 하시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젊은 부부 이사 와서 산 적도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서로 이웃 간에 예절 차린다고 해서 못되게 말은 못하고 그냥 침대만 창문에서 멀리 떼어놓고 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처음엔 뭔 말인지 멍 때리는 것 같더니 그냥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내려왔대요. 그 다음날부터는 조용해졌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카페로 들어오신 그 아주머니를 보고서 아까 말하고 있던 그 젊은 새댁이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머, 아주머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딱 그랬습니다. 아, 새댁, 마침 잘 만났네. 아이, 그렇잖아도 새댁집을 갔는데 없어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가려고 했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길래 온 지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사를 가자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보채는데 이사 가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새댁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그 젊은 새댁은 순간 당황해했습니다. 왜요? 아드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아들이 뭐라고 하진 않고 그냥 층간소음이 심한 것 같다면서 그러길래 알다시피 우리 아들네 집이 꼭대기층이라서 우리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새댁네가 뭐라고 했었나 해서 말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새댁들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진짜로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어쩌다 그런 소리가 난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에 아는 체를 했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저를 쳐다보고 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를 여기서 보내? 네, 보시다시피 여기 카페 주인이에요. 아드님도 여전한가 보네요. 뭐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됐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껏 하던 말들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무안했나 보더라고요. 동네 새댁들한테 전 남편의 어머니이고 사실 위층에 사는 그 남자는 전 남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다들 놀라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함께 살 때도 꼭 새벽마다 그 진상을 떨더니 변한 게 없다고 말해줬더니 다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내가 사는 이쪽 동네로 이사를 오다니 재수 온 붙은 것 같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저 모자가 참 한결같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딱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유는 아들의 문제로 불임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친척들한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이혼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친척분들한테 제가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가지는 거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갖은 구박을 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다녀서 자존심 상하게 했다며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면서 몸만 나가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거짓말로 며느리가 문제가 있어서 버립니다 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제가 이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몸만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소송을 해서 받을 건 다 받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독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낯짝이 두꺼워도 사람이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의 두 아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저희 카페로 들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카페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상한 할머니가 계속 나를 쳐다봤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가 여기 카페 주인이냐고 물었어. 지금도 밖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바깥을 내다봤더니 아이고, 전 남편 어머니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나서서 기웃거리는 전 남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희들 이혼한 후에 몇 번 만났다 했는데 혹시 저 애가 내 아들 자식 아니냐? 어이가 없어서 손 뿌리치고 똑바로 말해줬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어디서 회개망측한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지 당신들 피 하나도 안 섞었거든요. 재혼해서 잘 사는 전 며느리를 보니까 배가 아프세요?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하고는 재수없다고 하고는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카페 앞에다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큰아들이 올 시각에 카페에 서성이다가 큰아들이 이리저리 대놓고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제 큰아들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고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네 손자와 닮았다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날에 카페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카페에 들어와서 한바탕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내 아들의 자식이 틀림없어. 내가 한참을 봐도 내 아들과 딱 닮았더라. 내가 네 남편한테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내 손주 돌려다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나가라고 쫓아내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랑 헤어진 후에도 저렇게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도 남들처럼 자식 키우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냐고 알아듣게 말해주고 나가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불임이어도 만에 하나 임신할 수도 있다면서 제 큰아들이 자기 손자라면서 생떼를 썼습니다. 아침 장사에 보통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 장사인데 이러다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하필 새벽에 그 진상을 떠는 남자가 전 남편이란 사실도 알려졌는데 이젠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진상도 이런 진상 모자가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 만났다고 했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또 한 번 찾아와서 그런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도 끝끝내 제 큰아들이 자기 손자라고 그러더랍니다. 결혼을 한 번 잘못했더니 이렇게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전 남편이 커피를 마시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일은 사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저와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살았지만 할 수 없이 자기 집과 동생 집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사는 아들을 보면서 깊은 시름에 빠졌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자식을 못 낳는다고 소문이 나서 누구 하나 줄을 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저랑 이혼시키지 않고 애를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아무도 모르게 키울까 그랬다고 늘 후회했다더군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이혼한 전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친손주인 것처럼 착각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소통하고 살면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지는 않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새벽에 창문 부딪히는 듯 했던 그 진동 소리는 전 남편의 어머니가 새집 이사와서 애군을 쫓는다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방망이질을 했다고 했는데 침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설마 하니 그렇게까지 소리와 진동이 갔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무튼 아랫집에도 말은 했다고 했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사를 간 후에도 아랫집 할머니에게 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다시 카페에 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돌아서는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참 안 되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전 남편의 어머니가 아들의 불임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자식도 없이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미신에 빠져서 주문을 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 후론 전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전 남편의 어머니도 제 앞에 얼쩡거리지는 않았네요. 나날이 커가는 듬직한 두 아들들을 보니 제가 그때 전 남편의 어머니가 그렇게 몸만 나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좋은 시절을 만날 수 있었을까 싶어서 그때 이혼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